안녕하세요. 야호 둥지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의 에세이집 날개의 힘은 둥지 속에 있었다. 내 가슴에 사는 새 이야기 제8편 백년지기 뿌리 깊은 나무. 네, 지난 채널에 이어서 오늘은 나머지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화면을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시간에 3명의 친구가 미영이 집에 다니러 간 적이 있었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던 미영이는 어떤 생활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을까 자못 궁금하는 차에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는데 언뜻 눈에 띈 책장이 있는 방에 들어가 보았다. 여전히 미영이는 책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책장 높은 곳에 장문의 시 한 편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한눈에 시를 읽어내려갔는데 왠지 낯설지가 않았다. 뭐지? 하는 생각에 곁에 있던 미영이에게 물었다. 미영아, 저기 저 책장 위에 있는 시가 낯설지가 않네. 그런데 저 시에는 왜 작가가 없노? 라고 했더니 미영이가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순간 나는 이심전심으로 미영이의 말없는 미소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름도 없는 친구의 시를 10년이 지나도록 간직하고 있는 미영이가 너무나 고마워서 가슴이 뭉클하였다. 미영이와의 인연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고 나서부터이다. 나는 미영이가 좋아서 널 곁에 책상 자리를 잡곤 했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미영이 곁에 가서 도시락을 먹거나 곧잘 따라다녔다.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냥이라는 말이 내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잘 표현해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 친구가 나를 미영이에게서 따돌리듯이 하며 미영이의 껌딱지가 되어 독차지하듯이 붙어 다니는 거였다. 자연스레 나는 미영이와 멀어지게 되었고 외면당하는 기분에 쏘가리를 참 많이 했었다. 이런 사연이 있었던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영이의 소식을 다시 접하게 된 것은 장맛비가 연일 내리던 어느 해 여름철, 주춤거리는 날씨 탓에 모처럼 하늘이 맑게 개인 날 오후였었다. 나는 심심찮게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난간에 걸터 앉아서 상념에 사로잡힌 채 혼자만의
고독을 자주 즐겼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 소리를 듣고 계단을 서둘러 내려가서 대문을 열어주었더니 우체부 아저씨가 이희아씨 앞으로 편지 왔어요 라며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나에게 편지를 보내줄 사람이 없는데 하는 생각으로 얼떨결에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보낸 일을 확인하는 순간 난 너무 기뻐서 울 뻔하였다. 손에 든 편지를 움켜쥐고 한달음에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석진 곳에 주저앉아서 편지 봉투를 뜯어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보았다. 너와 함께 고등학교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라는 내용과 함께 현재 대학교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는 자취방으로 언제든지 놀러 오라는 내용이었다. 이 한 통의 편지는 지금까지 내게 깔려 있었던 가슴속 먹구름을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깃들게 하였다. 편지를 받고 난 이후 나는 들뜬 마음으로 빠른 토요일 오후 짙은 화장을 한 채 가위를 사들고 미영이가 지내고 있는 반지하 자취방을 찾아갔었다. 뜻밖에도 거기에는 나를 미영이에게서 떼어놓았던 그 친구가 함께 지내고 있었다. 처음 그 친구와 얼굴을 마주했을 때에는 다소 어색하였지만 그 친구가 먼저 아무 일 없었듯이 반갑게 희야 왔어? 오랜만이다 그지? 라며 말을 걸어주었다. 그래서 나도 아무 일 없었듯이 그래 오랜만이네 하고 서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처음으로 옛 추억 속으로 날개를 펼쳤다. 정지된 시계바늘이 비로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었고 나는 그 후로부터 미영이의 자취방을 자주 찾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여지껏 어느 누구에게 쉽게 꺼내놓을 수 없었던 말 못할 사연들을 주저하지 않고 끄리낌 없이 미영이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그때마다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여주며 그 수많은 나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며 공감을 해주었다. 미영이를 만나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실컷 하고 나면 그토록 나를 감싸고 있었던 안개가 서서히 옅어져 감을 느끼게 되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한 그루 나무가 되어 나에게 기댈 등을 내밀어준 친구 미영이는 잊지 못할 나의 백년지기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주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미영이를 생각하며 써본 스토리 수필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친구 미영이를 생각하며 안개꽃이 피던 계절이라는 제목의 시를 한 편 지어서 친구 미영이의 결혼 기념일날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네, 오늘 그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꽃이 피던 계절, 소중한 친구 미영에게. 그래, 안개꽃이 가슴속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던 때가 있었지. 머릿속을 꽉 채우며 떠오르는 말들이 먹물 같은 편지가 되었어. 안개꽃이 수없이 피었다 지는 하루, 독백을 안고 저물 때도 많았지. 그래, 혼잣말은 안개꽃처럼 지릿한 냄새가 나는 법이야. 장맛비가 여름을 끌고 가던 어느 날, 구름을 비집고 햇살처럼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지. 그래, 무지개는 젖은 마음에 떠는 거였어. 젖는다고 하는 건 결코 슬픈 일이 아니었지. 너에게서 온 편지는 환한 햇살이 되어 물속에 숨어있던 빛의 문장을 보여주었어. 섭개어린 긴 문장 속에 숨겨두었던 하소연들이 우체통 속 편지처럼 줄을 이어 흘러 나왔었지. 나는 그때부터 몽롱한 안개꽃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안개, 우체통 속에 자욱히 깔린 물음표였었지. 네, 소중한 친구 미영이에게 선물로 띄운 스토리시입니다. 네, 그라시아는 친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인생과 또 다른 친구의 인생을 함께 공유하면서 희노애락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친구를 어떻게 인연을 맺어가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안부도 물어보고 전화도 한 통씩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둥지 채널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채널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야호 둥지 채널이었습니다.